네,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 신약인 올리타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식약 당국이 조건부 승인까지 해주면서 출시를 앞당기려 했던 만큼 이 약에 희망을 가졌던 환자들 그리고 늑장 공시 논란이 있는 한미 약품에 투자한 분들일 텐데요. 네, 이번 사태 가지고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급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전 식약처가 올리타정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이제 중증 부작용 발생으로 논란을 일었던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의 판매 허가가 유지됩니다. 네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리타정의 판매 허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대신 의사의 전문적인 어떤 판단 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예.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초 이제 식약처가 공개한 안전성 서한에서 신규 환자의 처방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네네. 신규 환자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조치는 올리타정에서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기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말기 폐암 환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익성이 어떤 유해성보다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올리타정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이게 폐암 신약인데요. 지난 5월 식약처가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예. 원래 임상 시험은 보통 3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쵸, 3상까지. 3상까지 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2상까지 2단계까지 이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켰던 그런 약품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게 됩니다. 롤리타정을 투약한 환자들에게서 중증 이상 그 피부 반응이 발생했다면서 어허.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이제 제한하자 이런 서한을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독성 표피 이제 사용 반응으로 인한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부작용이 올리타정으로 인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고 네네. 한 명은 뭐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제 병이 생겼는데 그 병도 물론 이거와 관련은 있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리타정으로 인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제 한 명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늑장 공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지난달 29일과 30일 신약 기술 수출 관련 호재 또 악재 공시를 좀 시간차를 두면서 공시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제 한미약품이 지난주 17시간의 시차를 두고서 대박 공시다, 쪽박 공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이제 내놔가지고 시장의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난달 2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 한미약품은 미국의 제넨텍사라는 이제 제약사로부터 항암 신약 물질을 1조 원에 팔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른바 예. 대박 공시라고 불리는데요. 예. 그런데 다음 날인 30일, 지난주 금요일 개장 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이 지난해 7월 한미에서 사들인 항암 신약 관련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 한미약품의 항암 신약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약을 깬다는 거거든요. 아예 깨버리겠다. 예. 그래서 특히 이날 30일의 공시는 이 회사 관련 수입이 8천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그야말로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날 공시에 된 그 호재만 보고서 30일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주식을 샀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이를 두고서 한미약품은 의도하지 않은 공시 지연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베링거 인겔하임이 포기한 신약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3세대 폐암 치료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 신약인데요. 예. 한미약품이 이런 계약의 중대한 변화를 공시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에 이메일로도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공시 시스템이 열리는데
이때 직접 이 내용을 공시했다면 불공정 거래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투자자들에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당직자에게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공시가 지체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그렇죠.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시 쪽 관련 그 카페 들어갔더니 뭐 주주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면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공매도인데요. 네. 일단 일반 그 주주들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아까 뉴스 봤더니 뭐 한 20% 이상 차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난 30일 공매도 수량이 10만 4천여 주였는데 이게 평소하고 비교하면은 20배가 넘는다면서요? 네,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없는 네네. 것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10만 원인 A사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면서 A사의 주식이 없는 투자자도 이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서 며칠 뒤 주가가 만약에 7, 8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는 그렇죠. 형식입니다. 뭐 사실상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미스터리 논란인데요. 예, 예. 이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그 공매도 수량이 앞서 말씀드린 10만 4천여 주.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상장이 2010년 7월에 됐는데 그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루 평균 공매도 수량이 4,850주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그 공매도 규모가 평소 거래의 21배 정도 된다고 지금 표에 합니다. 나오네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공매도 금액도 616억 원. 이거는 9월 한 달 전체 공매도 금액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을 그래, 이게 것이다. 알고 있었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전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명백한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은 바로 타이밍인데요. 네네. 만약 누군가가 베링거 인겔하임 항암제 그 기술 계약이 해지된 그 공시를 발표한 9시 29분, 30일 9시 29분 이전에 공매도를 했다면 이들은 사전에 이제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예. 추론할 수가 있고요. 또 전날 오후 29일 오후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1조 원의 그 표적 항암제 기술 계약을 맺었다고 이거 대박 공시, 호재성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렇죠. 걸 느끼실 예, 수 예, 있을 예. 거예요. 그 의심을 증폭시킨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1조 원짜리 대형 호재에도 이제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의외로 매수세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출 계약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엄청나게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어서 그런 의심이 되고 또 30일 장 개시와 함께 5%가량 오른 선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네. 악재 공시가 뜨자마자 이제 추락하는 당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 성사 이후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급등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악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참 많아 보이는 왜냐면은 것 같아요. 호재를 띄워놓고 4시 네. 반쯤 호재를 띄워놓고 7시에 악재를 띄웠기 때문에 4시 반에 호재를 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테고 그때 이제 7시에 악재가 나오면 그 다음 날 이제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니까 9월 30일에 거의 18%가 빠지면서 50만 8천 원을 찍었고 또 한번 보여주시죠 주가를요. 네. 현 주가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4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47만 3천 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틀 동안 거의 25% 이상이 빠진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 그때 샀다면 지금 20% 이상의 차익을 거둔 거라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도 보니까 음. 정치권에서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이다 네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네. 한미약품의 이런 늑장 공시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는 법안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 파장이 좀 큰 만큼 금융당국의 주도적인 면밀한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